반갑습니다. 저는 가베드림의 이동진 대표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난 뒤라 웬만큼 강의가 속도감을 내고 재밌지 않으면 꼬박꼬박 조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서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왔습니다. 바깥에서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요.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어떤 업체가 케이터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맛있게 한 잔 마시고 들어왔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좀 기압이 낮고 이렇게 날씨가 막 눈발도 날리고 이런 날은 특별히 커피가 더 맛있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커피가 발달한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기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커피 향기가 이렇게 확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커피잔에 오래 머무르고 있어서 훨씬 더 커피의 향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도시들이 커피가 발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커피가 맛있는 날인데 커피를 한 잔씩 여러분들 드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더 향기로운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정도 숫자였다면 저희가 케이터링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졸지 마시고 들으시면은 저도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림 꿈이 서비스가 되다. 이거는 이제 유니타스 브랜드에서 나온 책에서 저희 한 섹션에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취재를 해주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꿈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의 50% 정도는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고, 이제 50% 정도는 이제 창업을 하셔서 자영업을 하시지만 뭔가 새로운 또 리모델링이라거나 새로운 또 사업에 대한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꿈에 대한 의미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로 재정립하거나 정립해서 스타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아주 속도감을 내가지고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계시니까 Do you dream? 가베드림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지요. 한자로 적혀 있어서 저 가베라는 말은 굉장히 또 읽기도 어렵고 저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는 어쨌거나 드림, 영어의 드림을 콩두 스플림 이렇게 한자로 음역하고 가차로 만들어서요. 꿈을 집어넣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꿈다방입니다. 별다방, 홍다방, 천사다방이 아니고 저희는 꿈다방입니다. 제 인생의 화두는 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커피 관련된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커피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아마 제가 쓴 책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 인스에 혹시 보탬을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에도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꿈꾸는 자들의 행복한 상상을 비웃지 마시라.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일들은 언제나 꿈꾸는 자들의 몫이었으니.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 사실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일들을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 공장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꿈 공장장,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초창기에 제가 꿈 얘기를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믿어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회사는 꿈 공장입니다. 물론 회사는 주식회사 가베드림도 있고 제 개인 브랜드로 이런 여러 가지 커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새는 이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광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페이스북과 그리고 또 트위터 같은 것들을 보면 안티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안티들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꿈다방에 대한 안티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5년 반쯤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아주 허름한 골목에서 제가 시작했고요.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일본에서 7년간의 유학생활과 직장생활을 마치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회사의 소속으로 운영을 했었던 그 비미남경이라는 카페도 정말 사람이 안 다니는 골목에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이제 개인 독립을 해가지고 만든 첫 번째 브랜드의 샵도 정말 허름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만 보이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워낙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시작했었던 경험들 때문에
제가 직접 바리스타가 돼서 사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1호 바리스타라는 어서리티 권위를 갖게 됐는데 제가 먼저 커피를 했다라기보다는 줄을 잘 서서 사실 노동부의 실질적인 바리스타라고 하는 커피에 대한 뭔가 기술자에 대한 관련 전문 직종에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지금 고용노동부가 됐죠. 노동부 작업을 해가지고 바리스타. 그 전까지만 해도 커피 만드는 사람은 다른 어떤 직함이 없었고요. 유일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레지 뭐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레지라는 건 일본어로 레이디를 레지라고 이제 발음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리스타라는 개념으로 정식 직업이 돼서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바리스타를 꿈꾸는지 모릅니다. 인천문예 전문학교 바리스타과에 제가 또 책임 교수기도 하는데 1년에 한 학년이 200명씩 모여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소믈리에 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모여가지고 지금 이 과를 존속하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바리스타과는 어떻게 시설을 확충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커피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바리스타로서 고객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꿈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커피 공화국이 될 것이고 우리 가베드림도 아주 멋진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 알잖아요. 믿어주는지 안 믿어주시는지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잠이 솔솔 오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던져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앉으실 것 같아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거든요. 어떤 영화 속의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박진영이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일단 쇼생크 탈출의 쇼생크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은 독방에 갇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안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심심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독방에 가두는 그 벌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쇼생크가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소지품을 뺏기게 됩니다. 한참 만에 풀려납니다. 이제 풀려난 쇼생크를 주변에 이제 친구들과 지인들이 이제 위로해줍니다. 그 안에서 너무 심심했지. 근데 의외로 쇼생크는 담담하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방글방글 웃으면서 나는 심심하지 않았어.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거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명대사가 나오죠. 소지품 다 뺏기고 들어갔잖아. 어떻게 그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라고 하는 질문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음악을 들었어. 가슴속에 있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뺏길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뺏길 수 있지만 가슴속에 있는 건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건 믿어주지 않건 간에 제 안에 있었던 꿈과 비전은 어쨌거나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더 커피 시장이 커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야 이거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너무 이제 그 많은 샵들이 생기는 게 아니야? 라고 우려의 그런 어떤 시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드샵의 그런 어떤 그 시장은 굉장히 커졌지만 의외로 가정에서 마셔야 되는 실질적인 베이스의 그런 원두커피 문화가 아주 성장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인스턴트 커피, 벽다방 커피 먼저 마시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원두커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도 앞으로 사회인이 돼서도 커피에 대해서 점점 입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 원두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더 커져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와 각성의 그런 음료인 커피를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구장짜리, 호프집짜리 이런 데들이 아주 밝은 양성적인 그런 커피의 그런 어떤 밝은 문화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자체 정화를 하면서 좋은 경쟁력 있는 곳들이 살아남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만든 가베드림이라는 그 브랜드는요, 사실은 만화 속에 있었던 브랜드입니다. 만화 속에 있었던 샵이 이렇게 현실로 튀어나온 거예요. 커피 매거진이라고 하는 커피 전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8페이지짜리 만화를 연재를 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커피숍의 이름이 두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하면은 이 두림이라는 상호를 쓰리라 해가지고 이제 두림이라고 쓰려고 하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 안에 아이덴티티가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두림 그러면 이게 갤러리 이름인지 이게 무슨 호프집 이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두 글자를 더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어떤 아이덴티티를 집어넣는 단어가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자꾸 컵을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때 컵은 굉장히 많이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터치포인트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컵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베드림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꿈다방 탄생 스토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종,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드신 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새는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정관원이 고종의 사설 다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은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서양 선교사들과 커피를 나누면서 또 밀실 정치를 하게 됩니다. 뭐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도 유노해주고 배제학당이라는 미션스쿨도 유노해주고 그러면서요. 고종이 처음 드셨던 커피가 바로 가베차였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가베차라는 말을 못 쓰고 양탕국, 서양의 검정 국물이다 그래서 양탕국이라는 이름을 썼었고요. 어쨌거나 가베라는 말은 커피라는 말이고요. 일본에서 코히라고 읽고 중국에서는 카페라고 읽는 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저 글씨를 보면 커피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드림, 그래서 가베 드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로고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제가 고민했어요. 커피와 나비와의 공통점을 생각해봤습니다. 왜 나비를 선택하게 됐냐면 일단 저는 꿈에 대해서 늘 꿈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꿈 하면 생각나는 게 나비더라고요, 캐릭터가. 자, 꿈과 나비. 웰컴 투 동막골 보더라도 막 나비가 날아다니고 호전몽이라는 글을 보더라도 나비가 중심이 되어지죠. 꿈 그러면 항상 나비가 연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착안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원두 모양으로 날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통. 나비는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커피만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또 이제 커피와 나비와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두와 나비. 나비의 모습, 과거가 어떻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잖아요. 이제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창공을 나르는 나비가 됩니다. 완전히 이 존재의 본질적인 스테이터스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을 기는 녀석이 창공을 나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런 나비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생두라고 하면 아무런 맛과 향기가 없거든요. 근데 생두를 볶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허물을 벗으면서 실버스킨이라고 하는 은피를 벗어내면서 원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원두는 지구상에서 발견한 가장 많은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 향기로운 음식입니다. 제가 커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가장 향기로운 음식이 지구상에서 커피 원두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두와 생두는요, 나비와 애벌레와의 관계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잔의 커피, 와, 이건 굉장히 나비와 커피와 유사하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 나비 효과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래서 한 잔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강하고 신선한 커피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피 원산지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5도, 남위 25도 이렇게 커피 벨트, 커피 존에 걸리는 나라들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는 너무너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로운 한 잔의 커피를 즐길 수 있지만 실제로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너무너무 빈국인 거죠. 카카오를 생산하는 가나에서 어린이들이 노동을 하지만 평생 초콜릿 하나를 못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 게 커피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의 어린이들 굶주려 있고 헐벗어 있는데 우리가 커피 한 잔 통해서 컵홀더를 끼면 아이가 옷도 입고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을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 뭐 이런저런 많은 의미들을 부여했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친절하게 고객들에게 떠먹여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의 강력한 스토리로 저희가 이제 무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커피 프린스 1호점입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떠나서 대한민국에 이런 커피 붐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방아쇠, 신호탄 역할을 했었던 드라마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다시 보시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등장하고요. 제가 3회에 제가 커피 먹는 사람을 카메오로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너무 전문적인 커피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커피 원두 얘기, 라떼아트 하는 거, 핸드드립 하는 거, 생두에 관한 얘기. 지금 들어도 와,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 당시에
저런 드라마 속에 살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해할 정도의 많은 커피의 강력한 컨텐츠들로 무장되어진 드라마입니다. 또 지금 한류를 통해 가지고요 대장금은 거의 전 세계 다 팔려나갔거든요. 놀랍게도 커피 프린스 1호점은 세트로 덤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 나라들이 커피 프린스에 대한 이 존재감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또 공유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한류 스타가 되어 있고요. 저희 1호점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교육도 받고 디테일한 그런 어떤 촬영을 하는, 여기 이인정 PD시죠? 디테일의 여왕. 이렇게 전부 다 라떼 아트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윤은혜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잘했어요. 아주 열정도 있었고요. 정말 바리스타 지금 잘하겠다 싶을 정도로.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제 OST 불렀었던 가수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또 행사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제가 또 이렇게 바리스타에 대한 미니 강의도 했었고요. 네. 공유가 앉았던 자리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오는지, 여기가 찾아오기 녹록지 않은 곳이거든요. 찾아와서 공유상 앉았었던 자리가 어디냐고, 무슨 커피 마셨냐고 꼭 물어보고 그거 드시고 가십니다. 네. 조그만 방이 딸려 있었는데 이 방이 사실은 지금 증폭돼가지고 시애틀에도 밴쿠버에도 중국 칭다오에도 저희 커피 MBA라고 하는 바리스타 아카데미가 생겼습니다. 예, 커피를 볶는 장면인데요. 이런 볶는 장면이 계속 끊임없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레인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경제의 놀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찰스가 토고에서 커피를 이만큼을 선물 받아가지고 감정해달라고 내놨을 때 제가 감정가를 나가서 매겨줬었는데요. 감정가가 놀랍게도 얼마였었냐면 커피 원두가 이만큼이었는데 다들 막 웅성웅성 패널들이 막 과연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까 기대했었죠. 저는 단돈 2,000원에 감정가를 매겨줬습니다. 아주 대반전이 일어났었죠. 사실 저는 빵원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 커피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산패돼서 먹으면 배 아플 수 있는, 그러니까 상한 음식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귀한 커피일수록 찬장에다 넣어놓고 아주 두고두고 먹는 경향이 있는데 커피는 음식입니다. 빨리 먹어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팁으로 하나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영원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데 왜 2,000원이냐. 커피 성질 가운데 이 냄새를 탈취하는 성질이 있어요. 화장실에 갖다 놓으면 한 2,000원어치 탈취제로서의 가치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2,000원에 값어치를 매겼었고, 또 이수영 씨가 커피로학이라고 하는 거, 사양고양이 커피, 그거는 제가 아주 비싼 고가로 감정을 매겨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커피 비즈니스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커피 비즈니스는 이렇게 농산물 상태가 원두 상품화되면서 굉장한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통해서 또 부가가치가 생기고, 또 경험을 주면서 놀라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독특한 비즈니스예요. 커피 비즈니스는. 커피값이 어디는 15,000원이고 어디는 1,500원입니다. 15,000원 주고 내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1,500원 주고 마시면서 커피 맛없네, 비싸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